2022년 11월 7일 코로나19에 재감염되었습니다. 정확히 딱 1년 전 오늘 코로나19에 한번 확진됐었고 완치 이후로도 한동안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감염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처럼 건강 챙기기에 약간은 느슨해진 분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어 걱정인 분들께 이번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첫 번째 감염 때와는 조금 다른 증상들과 예방법, 그리고 바뀐 격리 지침 등에 대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감염 모두 감기 증상 이후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지난해 감염 당시 상황과 올해 감염 상황을 비교해보면 두 번 모두 코로나19에 우선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감기로 인해서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진 상태라면 언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감염도 2주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5살 큰아이가 열이 오르는 열감기를 앓았고 다음 날부터 1살배기 아이도 고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내도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지만 모두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 모두를 돌보는 일주일 동안 피곤하다는 것 이외에는 딱히 증상이라고 할 것이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물론 밥도 차에서 혼자. 그러다 모든 가족에게서 감기 증상이 없어질 때쯤 약한 목감기 증상이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가키트를 검사했지만 음성. 이후 이틀 동안 자가키트 검사를 통해 계속 음성이 나왔지만 감기 증상이 조금씩 심해진다고 느껴졌고 감기 증세가 시작된 지 3일 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외출 시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었고 가까운 거리를 두고 접촉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전파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그러기에는 잠복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벌써 우리 주변에 각종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퍼졌다. 개인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발현될 뿐이다. 뻔한 소리인 것 같지만 감염,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 면역을 높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면역 높이는 방법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는데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이건 꼭 다이어트 같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해마다 다이어트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면 아는 것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감염 완치 이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한약, 홍삼 같은 것들을 챙겨 먹었고 반주를 포함한 모든 알코올 섭취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1시간 이상 조깅을 했었고요. 이렇게 2개월 정도 지나면 정말 이전보다 체력도 올라오고 건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래도록 실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 즈음부터 조깅을 그만두었고 2달쯤 전부터는 영양제 복용도 그만두었죠. 술은 이런저런 핑계로 진작에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요. 결국 다시 이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간 거죠. 생활 습관을 고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번 감염이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듯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위주로 먹고 좋지 않은 음식은 줄이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경우를 기준으로 지난해 감염되었던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증상과 격리 방법 등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발열. 델타 변이 때는 정말로 고열로 머리 뚜껑이 날아가겠다 싶을 정도로 열과 두통이 동반됐는데 이번 감염에서는 딱히 고열이라고 할 만큼 열이 나진 않았어요. 두통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요. 몸살 증상은 비슷했어요. 으슬으슬 춥다는 느낌과 근육통이 하루 정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기관지랑 목이 좀 안 좋아서요. 가을이면 항상 목이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인후통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침이나 음식물을 못 삼킬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일 큰 차이는 후각이랑 미각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델타 변이 감염 때 가장 큰 충격이 후각이랑 미각이 아예 없어진 거였거든요. 처음엔 그게 제일 겁났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음식 맛이랑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떡하나 하고. 근데 이번 감염 때는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이 이외에도 작년 감염 때는 탈모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이 동반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느낌상으로는 그냥 몸살 감기 한 이틀 정도 앓았다? 그 정도였어요.
일단 지난해 정부의 방역 조치 수위가 높았을 때에 비해서 격리 기간이 좀 줄었어요. 델타 변이 감염 때는 양성 판정을 받고 일주일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고 퇴소 이후에도 며칠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격리 기간만 한 2주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검체 채취를 포함해서 7일간 격리를 하죠. 방역 꾸러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아직도 빵빵한 곳도 있고 없어진 곳도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기본적인 식료품들을 구매했어요. 복용하는 약들은 가족들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처방받은 약들이랑 해열제 그리고 각종 한약들 그리고 인후통 통증 완화를 위한 약을 미리 구매해 놨었거든요. 그거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요. 집에서만 생활하고 1살 꼬맹이까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서도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환기는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합니다. 특히나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방은 조금이라도 거의 하루 종일 열어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전문 의료인도 아니고 방역 전문가도 아니라서 말을 못하나 싶긴 한데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재감염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엔 걸렸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대 였어요.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이젠 아주 대중적인 만만한 전염병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주변 모든 곳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겠구나. 조금이라도 개인 방역에 덜 신경 쓰면 언제든지 또 걸리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모두 개인 방역, 개인 면역에 좀 더 신경 쓰자고요.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오늘은 격리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격리 기간을 돌이켜보면 이전 감염 때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번 걸려봤던 감염병이기에 공포가 훨씬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모두 일상으로 복귀할 듯합니다. 감염으로 인해 형성된 항체가 예방접종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번 변이는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등등 말이 많지만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서 감염이 아예 안 된다면 훨씬 좋겠죠? 저와 저희 가족부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감염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공유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 많이 올리겠습니다. 함께 생각 나누고 싶은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